80년 5월 대한민국 광주 계엄군이 출동했다. 그들이 총을 겨눈 목표는 폭도라 불리어진 사람들. 진압은 성공했고 그들의 죽음과 함께 80년의 봄도 끝이 났다. 일 년 후 다시 봄, 대한민국 제12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됐다. 대학이 진리 탐구의 수련장이어야 하며 결코 질서 파괴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학원 내외의 소요 사태는 일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건절시키고 말 것입니다. 침묵이 강요되던 시절, 단 몇 분간이라도 그 침묵을 깨기 위해선 감옥살이뿐 아니라 목숨까지 걸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대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도서관 6층 창가로 올라서는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밖을 향해 전두환 물러가라 구호를 외친 후 스스로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그래서 달려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고 그 옆에서 어떤 여학생이 토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우리 머리 위로 그냥 뭐 최루탄이 그냥 뭐 수백 발이 그냥 머리 위로 터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그 달려가 있던 학생들 뭐 시신을 채 보기도 전에 누구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그 뭐 머리 위에 어깨에 전부 뭐 거의 뭐 밀가루를 뒤집어 쓰듯이 그렇게 이렇게 뒤집어 쓴 상태에서 학생들이 이제 해산이 되는. 서울대 경제학과 4학년 김태훈. 광주가 고향인 평소 공부밖에 모르던 조용한 학생이었다. 한때 신부를 꿈꾸기도 했던 평범한 경제학도가 스스로 꿈을 버린 날. 그날은 꼭 1년 전 광주에서 도청이 함락된 날이었다. 22살 한 청년의 죽음은 1년 전 광주가 그랬듯 조용히 묻혀갔다. 김태훈의 투신 기사가 1단으로 실린 다음 날 신문. 사회면을 크게 장식한 건 꿀통을 훔쳐먹다 사살된 반달곰 기사. 그리고 세상을 술렁이게 한 건 따로 있었다. 그날 대한민국엔 큰 바람이 불었다. 북풍 80일의 열기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의 중심가에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국의 바람풍, 국풍 80일. 그 무대는 서울에서 가장 넓은 땅이라는 여의도 광장. 허허벌판이던 아스팔트 땅 위로 때 아닌 풍악이 울렸다. 결의의 멋과 꿈을 펼치는 큰 마당. 함께 웃고 노래하며 내일을 여는 대축제. 그 이름에 걸맞게 전국의 모든 민속과 전통이 다 모였다. 낮엔 전통문화가 결의의 멋을 자랑하고 밤엔 전통과 무관한 무대가 결의의 신바람에 한 몫을 했다. 그대여 그대여 나를 보세요. 그리고 웃어요. 가을 위엔 가로운 불하나들. 편을 갈라 겨루는 민속놀이에선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았다. 볼거리, 놀거리 많고 먹을거리, 마실거리 지천이었다. 태평성대가 따로 없었다. 이 밤을 지키는 나는 바람 위에 이 밤을
이처럼 신나게 즐겨본 잔치가 있었던가. 서민의 신명을 한껏 살려주고 1천만이 어울려노는 환희와 화합의 장. KBS가 주최한 대규모 축제를 언론들은 연일 대서특필했다. 국풍을 저희가 나라가 바람났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었는데 광주 사태 이후에 도저히 그런 발상 자체가 군부독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발상이었다고 생각되고요. 국풍이라고 하는 그 관제 행사가 바로 그 5공화국의 그 피 묻은 그 자국을 문화라는 것으로 씻어내려고 하는 그런 그 일종의 관제 어용 행사로구나. 우리 문화운동 하던 몇몇 후배들이 그거 꼴보기 싫어서 못 보겠다. 가서 불 찔러버리자.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가서 시위를 하다가 뭐 한 30초 만에 잡혀갔죠. 서울시경은 여의도를 차 없는 거리로 선포했고 치안본부는 통금을 해제했다. 사람들은 여의도로 몰려들었다. 그해 초여름 16만 평의 뜨거운 아스팔트 땅은 연일 사람들로 바다를 이뤘다. 닷새 동안 밤낮으로 계속된 국풍 80일. 그곳에 모여든 인파는 무려 1,000만 명이었다. 국풍 80일 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 여의도 광장의 인파와 가수 이용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용의 노래 바람이려오가 국풍 당시 원래 제목이 추상이었다는 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이용도 나중에 음반이 나온 뒤에야 제목이 바뀐 걸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풍과 우리가 몰랐던 국풍은 어쩌면 추상과 바람이려오의 차이만큼 클지도 모릅니다. 광주 민주항쟁이 계엄군에 진압된 지 꼭 1년 후에 열린 국풍 80일. 한쪽에선 전통과 화합의 민족 대축제라 찬양하고 다른 한쪽에선 유사일에 최대의 놀자판이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국풍을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상공에서도 한눈에 보이는 대형 캐치프레이즈.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은 청년의 열과 의지와 힘이다. 국풍 80일이 전통과 화합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는 청년, 그중에서도 대학생이었다. 국풍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대학 탈춤반 연합을 이끌고 있던 주수홍은 국풍기획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는다. 처음에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그것이 이제 뭐 브라질의 이제 리오 축제 같이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탈반이었으니까. 주수홍은 즉시 연탈의 지도부를 소집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의견은 둘로 나뉘었다. 하나는 이것은 명백히 정치적인 의도였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휘말려 들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정확히 진위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의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라는. 일단은 연탈 간부 2명이 들어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일찍 퇴근한 틈을 타 책상과 버려진 문서들을 뒤지던 그들은 국풍의 숨은 의도를 목격하게 된다.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과격한 시위가 일어날 때 그거를 생생하게 보여줘라. 단 경찰이 흥분하는 것을 막아라.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이 학생들이 그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경찰이 과잉 진압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서는 안 된다. 분명한 기획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어요. 광주 1주년이라든가 광주 민주화 운동의 1주년에 맞추어 한다. 뭐 이런.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었네요. 당연하죠. 예. 협조를 거부하고 나오려는 그들에게 회유가 시작됐다.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해주겠다. 또 협조만 하면은 모든 대학은 아니어도 좋다. 일부 대학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보이콧만 하지 않아도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KBS PD로 특채를 하든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왜 그토록 파격적인 제안을 해가며 연타를 잡아야만 했을까? 부엌으로 가가지고 냄비, 양... 당시 학생들을 회유했던 이는 전 KBS 프로듀서 김웅래. 국풍이라는 전대미문의 행사는 바로 그의 손끝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훗날 국풍의 전신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든 건 TBC에서 근무하던 79년 가을. 대학가의 명물들이 출연해 장기를 겨루는 일종의 전국판 대학 축제였다. 80년 KBS로 통합돼 옮겨온 후 2회를 준비하는데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좀 더 크게 할 수 없냐. 그래서 줄다리기도 하면은 줄다리기도 이쪽 강남과 강북,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무슨 서대문구와 영등포구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무슨 용산구와 강남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게 한번 이제 벌리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제 생각에 또 10배를 튀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소박하던 프로그램을 전 국민적 축제로 키운 이는 당시 KBS 사장이었던 이원홍. 강주 사태라든지 혹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데모라든지 혹은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에 여러 가지 또 그 고생한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라통이 이제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푸는 거죠. 다 푸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판이에요. 대한민국 구판이었어. 일약 국민의 대축제가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대규모 인원이 투입됐고 막대한 제작비를 쏟아부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독 이해할 수 없는 변화 한 가지가 있었다. 이름을 바꿔다는 사이 여러 서클 중 하나에 불과했던 탈춤반이 중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 흐름이 이제 탈춤반, 대학생들에게 민속 탈춤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중요시 하나에 대해서 저는 사실 뼈저리게 못 느꼈거든요. 근데 무슨 그 기획하는 이제 회사 측에서는 각 대학교 탈춤반이 전부 출연하게 해야 된다. 탈춤반에 대한 출연 문제를 최고로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박상대와 주수홍에게 직접 그 이유를 확인할 기회가 왔다. 협조를 거부하고 나온 며칠 후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가 있었다. 도착한 곳은 청와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오공의 실세 허문도였다. 허문도하고도 의논했죠. 그건 내가 허문도하고도 의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허문도 일본에서 내가 같이 있었으니까. 일본에서 나하고 대사관에 같이 있었어요. 생각도 발랄하고. 국풍 80일은 한 방송사만의 행사가 아니었다. 정보 공개 요청에 따라 최초로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국풍의 최종 결제자는 전두환. 그 아래 안기부와 내무부 등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 문서의 입안자는 정무 1수석실 비서관인 허문도였다. 허문도가 왜 거부를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한 대학생의 행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브라질의 삼바 축제라든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런 축제처럼 대한민국의 축제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대학 문화로 갖고 축제를 만들면은 좋을 것 같아서 자기가 이렇게 한번 좀 후원해 보려고 그러는데 왜 그걸 거부하느냐. 진정한 대학 문화를 그렇게 한번 우리나라의 하나의 대한민국의 하나의 문화의 양태로 만들고 싶다면은
먼저 대학 문화에 대한 규제부터 걷는 것이 순수 아니냐. 순수한 대학생의 행사. 하지만 허문도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풍의 목적은 달랐다. 학생들을 축제 속에 매몰시킴으로써 학원 문제를 타개한다. 문제 서클을 차단, 고립, 소수화한다. 반체제적인 대학사회의 전통문화 붐을 체제화한다. 대학사회의 전통문화 붐, 정확히 탈춤을 겨냥한 것이었다. 70년대 후반, 대학가엔 탈춤 열풍이 불어닥쳤다. 국풍이 열린 81년, 전국 230여 개 대학 중 탈춤반이 있는 곳은 무려 200여 개에 달했다. 전국 한 200여 개 되는 탈춤반들이 서로 이렇게 잘 알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어요. 또 이제 뭐 공연 끝나면 쫑파티 때 같이 참여해서 또 이렇게 좀 조언도 해주고 모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서로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지원하자 그래가지고 뭐 가칭 정식으로 이름을 지었던 기억은 없는데 전국 뭐 탈춤반 연합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줄여서 연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79년도 만들어졌습니다. 조직망의 위력은 막강했다. 80년 5월 광주의 탈춤반이 전해온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고 그들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도시를 누볐다. 그런데 항상 난 감시받았어요. 그때는 도청하면요 알아요. 감이 떨어져요. 그때 전화기는. 지금은 모르잖아요. 잘 본인이. 감이 똑 떨어져요. 그 도청도 받았고 우리가 민속촌 공연 가면 형사 뒤따라오고 항상. 왜요? 걔들 잡으려고. 그 당시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까지는 그 전국 대학의 사회과학 서클이 전부 강제로 다 해산됐던 때예요. 70년대 후반이. 그게 80년대 그 초까지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 사회과학 서클들이 전부 해산되고 이 전국의 그 대학의 어떤 운동을 촉발하는 어떤 그 분수의 역할이 이 문화패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연합탈은 굉장히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이미 자기 단련질, 담금질이 돼 있었댔어요. 그래서 국풍종 시작이 될 때 사발통문 돌려서 모이자 이렇게 할 경우에 모이는 거는 뭐 아주 굉장히 긴박한 상황 속에도 순식간에들 모이고 그러죠. 그들은 또 한 번 조직력을 발휘했다. 국풍 보이콧이었다. 그런데 허문도가 만난 탈춤의 인맥은 연탈만이 아니었다. 청와대에 갔던 날 박상대와 주수홍은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된다. 마당극의 대부 임진택이었다. 오적이라 하는 것은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이라 하는 5 짐승인데 시방 동빙고동에서 도둑시합 열고 있어. 지금 KBS가 국풍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명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좀 나섰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것은 무슨 제가 KBS의 프로듀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테면 탈춤을 비롯한 그 당시에 그 문화운동 세력에 이제 제가 제일 선배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하고 제일 그 끌어들이려고 했던 또 다른 그 대상이 저와 이제 친구였던 그 김민기 씨였어요. 70년대 반독재 운동의 상징 가수 김민기. 유신 말기에 탄압을 피해 고향에 내려가 있던 그에게도 국풍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갔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오적의 시인 김지하. 반공법 위반으로 6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80년 12월에 출소한 직후 허문도가 그를 찾아왔다.
뭐 술 갖고 이제 원주로 찾아오고 술 마시고. 허문도 씨가요? 예. 서울에서도 몇 번 봤죠. 자꾸 이제 협조를 부탁하는데. 허문도 씨가 선생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아, 물론. 논의의 도와달라고. 근저는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위 그 반파쇼 운동, 그 운동 전선 전체를 좀 잡아가지고 자기하고 이제 같이 사쿠라 노름 하자는 거죠. 사쿠라를 좀 해달라. 마당극의 대부 임진택, 가수 김민기, 그리고 시인 김지아. 대체 이들과 탈춤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또 허문도는 왜 이들을 필요로 했던 걸까요? 우리는 25년이 지난 지금도 오공화국 하면 먼저 80년 5월의 광주를 떠올립니다. 당시 신군부로선 피로 세워진 정권이라는 오명을 털어내고 동시에 저항 세력을 순치시켜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들은 당시 저항 세력의 구심점을 이루고 있었고 허문도는 그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허문도, 50 초기 문화정책을 주도했던 언론 통폐합의 주인공. 그는 전두환의 비서실장을 거쳐 80년 말 청와대에 입성했다. 이후 문공부 장관과 통일원 장관으로 5공화국 7년간 출세 가도를 달린다. 신군부의 핵심 브레인을 자임하던 그에게 국풍은 무엇이었는가? 신라시대의 그 삼국 통일을 한 3대 역량이 정치력, 군사력, 문화력이다. 정치력은 자기를 가르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군사력은 뭐 전두환 가르치는 거였고, 그 문화적 리더십을 당시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술 마시면서 나는 그 원효가 아니다. 그런 얘기만 계속 반복한 거예요. 내가 한다고 뭐 신라, 그 역사 공부한 친구야, 밀벌에서. 국사 공부했다고. 근데 그것이 이제 무슨 신라, 삼국통일, 뭐, 그 기본적 전략이 무슨 뭐 김춘추하고 뭐 김유신하고 원효가 냈다. 이건 그냥 아주 뻔한 국가주의. 일본이 명지유신을 하자마자, 명지유신이라는 거는 일본이 이제 여태까지 봉건 막부 체제에서부터 중앙집권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서양세의 침습하에서 어떻게 독립불기의 나라를 만들어가는가. 일본 유학 시절 그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천황주의에 심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주일특파원 시절엔 NHK가 앞장선 일본의 원점 찾기 운동을 국내에 자세히 전한다. 민족 통합을 위해 국민의식을 교육하고 전통문화를 되살리자는 내용이었다. 허문도가 본 일본 민족 통합의 핵, 그 귀착점은 절대 권력을 가진 천황이었다. 그러니까 명치유신이 세계에서 낙후되어 있던 일본을 근대국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허문도 씨가 굉장히 면밀히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명치유신 때 그 국가 형성, 네이션 빌딩에 몸을 던졌던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 같은. 80년 신군부의 정권 창출에 일조하면서 민간인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50의 주도 세력이 된 허문도. 청와대 입성 후 정치기획과 체제 홍보를 담당한 그는 스스로를 민족주의자라 칭하며 이른바 창조적 민족주의를 주장한다. 민족주의의 저항적 본질을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체질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민족 문화의 발전 및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정진에 노력하고 민족 문화의 주체성 확립과 전통 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오공은 출범 초기부터 전통과 민족 문화를 강조했다. 우리 헌법사상 최초로 문화와 관련된 조항이 명문화됐다. 민족의 힘, 민족의 꿈, 민족의 희망. 국풍으로 나라를 흥하게 하자. 신임 대통령의 공약은 불과 2달 만에 그것도 거대한 규모로 성과를 드러낸다. 그 허문도 작품이요. 그거는 허문도 작품인데 그 국뽕 대학생들 여의도 모아놓고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때리겠다는 건데 청와대에서 반대가 있어요. 반대 누구 누군지 아십니까? 우병규 수석 반대, 이상주 반대고 김경원 씨 반대했어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정권 초기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하던 최고의 권력기관. 수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개 비서관 허문도의 작품은 어떻게 전두환의 재가를 받았을까? 허문도가 아주 그 수단이 좋았어요. 뭐냐면 학생들이 국풍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자보 붙이고 학교에서 국풍 그걸 반대하는 길 그 대학생들이 붙이고 이랬어요. 근데 그 유인물을 가져와 가지고 대통령께서 읽었어요. 학생들이 반대해서 전두환 정권 몰아내자, 국풍 같은 거 해면 안 돼, 이렇게 나오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많은 학생들 가운데 그것도 불온 유인물 돌려서 국풍 80일 반대를 하고 그러더만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난 일부러 하라고 했어요. 오기로 하는 소리지. 이거 해. 그거는 국뽕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반대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 입장이 좀 안 좋았지, 왜 반대하셨습니까? 국민들의 그 의식을 받아가면서 쓸데없는데 지금은 경제 발전해야 되고 이랬는데 거기에 판 벌려가지고 페스티벌 지방에 무슨 음식 갖다 놓고 하고 깽가리 치고 놀고 그거 무슨 지금 그 당시 그럴 처지가 아니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대통령이 때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도 또 때로는 저기 참 일꾼이다, 충성스럽다 하는 또 이런 인면에 양면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저보고 와 가 하는 일을 그냥 내치고 있냐고 좀 안 챙겨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열혈청냐 열정적인 사람이 일한테는 마음에 들 때가 많지요. 전두환의 두터운 신임을 배경으로 그는 국풍을 추진해 나간다. 그런데 국풍 성공을 위해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다. 간단히 얘기해서 소위 민족론자들 이쪽에 대해서 이렇게 긁어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민족 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민족주의자지 자기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75년 5월 22일) 서울대. 난데없는 꽹가리가 등장했다. 유신철폐 독재타도 유신철폐 독재타도 유신. 형사들이 꽹가리를 쫓는 사이 대학가를 발칵 뒤집어 놓을 사건이 벌어진다. 지금부터 애국학생 김창진 동지의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한 달 전 유신 반대를 외치며 할복 자살한 김상진의 장례식이었다. 긴급조치 9호의 장막을 뚫은 최초의 시위. 주동자는 탈춤반을 중심으로 한 서울대의 문 앞에였다.
그날의 시위는 학생운동판에 탈춤반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때 실제 선배들은 이제 주로 3학년들이었었고 거의 싹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교도소 같은 데 가면은 그 사형수들은 좀 대우를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 가면극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배들이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학내에서 1학년이지만 상당히 대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긴급조치 9호는 시퍼런 칼날이었다. 유신을 반대하는 모든 집회와 시위는 금지됐다.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발언의 매개가 되는 건 문화였다. 그때부터 시위의 한 형태로 탈춤과 마당극이 빠르게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요 문화라는 그 매개체 때문에 관에서 보기에 저거를 시위도 아니고 집회도 아니고 분명히 저건 문화활동이란 말이죠. 근데 내용은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반독재적인 그런 내용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저걸 탄압하자니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좀 비문화적인 것 같고 그런 애매한 틈새를 비집고 저희가 활동을 했죠. 소리굿 아구. 한국 청년과 일본인 사장의 대결을 빌어 유신 정권을 풍자한 내용으로 최초의 마당극으로 꼽힌다. 연극에 탈춤을 결합한 마당극은 당시의 문화운동판에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 획기적인 공연을 만든 이는 문화운동계의 3대 거목, 최이완, 임진택, 김민기. 노래굿 공장의 불빛 테이프입니다. 뒷면에 반주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것에 맞추어 낯사람의 근로자들이 노래와 춤으로 재미있게 꾸밀 수 있을 것입니다. 79년 6월 전경들에게 둘러싸인 한 교회에서 또 한 번 낯선 형식의 공연이 펼쳐진다. (80년대) 이후야 흔히 볼 수 있었지만 당시만 해도 노래와 춤이 결합된 노래굿은 발상의 전환이었다. 김민기 노래의 안무를 맡은 이는 바로 최이완이었다. 대학에서 탈춤으로 성장한 이들은 졸업 후 한누레로 뭉쳤다. 임진택과 김민기가 포진한 한누레는 7, 80년대 저항적 문화운동의 구심점이 된다. 네, 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요. 31년 전 한누레를 처음 만든 이는 바로 탈춤의 대부 최이완. (71년 9월 15일) 서울대에서 처음으로 봉산 탈춤을 선보였던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그해 그는 대학가 최초의 탈춤반을 탄생시킨다. 한국의 문화운동사에서 빠질 수 없는 서울대 탈춤반. 30여 년 전 이곳은 전국의 대학가로 탈춤이 확산되는 통로였고 김민기, 임진택 등의 문화 거물들을 배출한 아지트였다. 마당극과 노래굿을 비롯한 당대의 주옥 같은 작품들이 모두 이곳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 뿌리는 바로 탈춤, 그리고 탈춤의 정신이었다. 이 자유분방한 기존의 어떤 질서나 어떤 기존의 생각이나 이 그 행동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 민중적인 표현의 하나로서 지배 계층에 대한 어떤 풍자를 비롯한 어떤 그 대항의식, 어떤 민중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탈춤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뒤에 차츰차츰 이제 더 알게 된 것이죠. 탈춤의 대중화를 주도한 연탈이 2세대라면 그들의 선배인 1세대가 최이완, 김민기, 임진택. 시간을 거슬러 그 태동기에 시인 김지아가 있었다. (60년대) 초 김지아는
근대화에 밀려 사라져가는 우리 것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 속에서 발견한 탈춤의 재미와 정신은 70년대 초 최이완에 의해 탈춤으로 실행됐고 이후 민족문화운동의 각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간은 뒤로 뺐는데 여러 가지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전통 가운데서 이렇게 재미난 걸 처음 봤다는 얘기들이 되게 나와요.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지. 최이완이가 대장이니까 탈춤반은. 그러니까 이쪽은 임진택이가 연극 쪽이고 이 둘이 합쳤어. 그러니까 양쪽이 굴러가면서 이제 그 중심 흐름이 나타난 거예요. 김민기가 이제 그 청바지 통기타 노래인데 민족음악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애를 썼고. 선생님 감옥 가 계신 동안에 그 뿌려던 씨앗이 70년대 말에 이제 엄청난 규모가 된 거죠. 그건 나도 놀랐어요. 그날 나와서. 허문도는 축제 문화의 힘을 앞세워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강력한 국민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탈춤을 매개로 민중들과 결합해 있던 문화운동 그룹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통합과 민중의 의미는 그 태생부터가 서로 달랐습니다. 한쪽은 민중의 피를 딛고 집권했고 다른 한쪽은 피 흘리는 민중의 삶,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1년 봄 여의도 광장엔 천만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국풍은 과연 성공한 축제였을까요? 허문도가 간과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민중의 시대를 밝히는 민중의 횃불 국풍 80일. 그해 봄 언론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민중의 축제를 노래했다. 유신 정권의 그늘 아래 불온시되던 이름이 광장의 주인공이 되던 날, 새 시대의 획을 긋는다는 잔치마당엔 상상을 초월한 인파가 모여 있었다. 축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날 그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참가해보니까 무척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좋은 프로인 것 같고 또한 저희들의 그 젊음을 청춘이라 그럴까 그런 걸 많이 발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서든 간에요. 의식의 자유를 갖고 순수한 목적에서 탈춤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의 규모 역시 상상을 초월했다. 대학만 무려 244개 팀, 공연 인원은 15,000명이나 됐다. 학과 단위로서 그 대학에서 교육되어지는 이런 그 분야, 거의 전국의 그 모든 학과 그 교수님과 더불어서 참여하게 되는, 대학생들만 가지고는 프로그램이나 모든 면에서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기성 문화재 보유 단체급이라든지 이런 기성 국악 단체나 이런 전통예술 단체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엄청 왔어요. 이 퍼레이드 할 때는 또 사람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공연 성격에 따라서 탈춤도 사람이 20명 들었다, 30명 들었다, 뭐 이렇게 15명 들었다 그러는데 그때는 다 동원시키라고 했으니까. 출연료를 다 지급을 하셨습니까? 그럼요. 출연료 다 줬죠.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특A 외부 게스트를 초청했을 때 주는 어떤 그런 금액보다 하여튼 더 줬으니까. 직업적인 기성 예술인들 뿐만이 아니었다. 대학생 출연자 전원에게도 1인당 5만 원씩 2억 500여만 원의 참가비가 지출됐다. 행사가 끝난 후엔 별도의 격려금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실바람도 불어 손잡고 가보자. 손잡고 달려보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풀리니까 뭐
5년 동안 묶여 있다가 풀리니까 뭐 뭐든지 하고 싶죠. 나오려면 어디 가서든지 하고 싶은 그런. 국풍이 혹시 무슨 뜻인지 들으셨습니까? 글쎄, 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핑이라 그러니까 뭔가 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좀 고대한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이 그 어떤 내용은 잘 모르니까. 학생들 대부분은 전통 문화와 무관한 가요제로 몰렸다. 국풍에 참가한 대학팀의 절반이 넘는 130여 개 팀이 참가해 본선에만 이틀이 걸렸다. 지키는 나는 바람이려. 왜냐면 일단 상금이 파격적이었어요. 바로 그 전년도 MBC 대학가요제가 제가 쭉 기억을 하는 거로는 20만 원, 30만 원 선인데 그때는 갑자기 그냥 인플레이션 감안하고 나서도 1등이 100만 원이었었으니까. 국풍 최고의 스타 이용. 그러나 예상을 깨고 대상은 서울대의 한 그룹 사운드에게 돌아갔다. 의도적으로 서울대에다 이제 1등을 주고 그룹 사운드들은 이제 끼워넣기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구나. 이제 그룹 사운드 같은 사람들은 어떤 그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또 이렇게 좀 들어가고 좀 그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대학 그룹 사운드가 나왔는데. 막 하는데 음악 조금 못하고 잘하고 그 심사위원 1등 주면 되죠. 축제에서. 국풍을 한 달 정도 앞둔 어느 날 허문도가 모교인 서울대 농대의 한 서클룸에 나타났다. 본인이 농대 선배로서 또 후배들하고 소주 한잔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어떻든 선배님인데. 인근의 갈빗집으로 후배들을 데려간 대선배 허문도. 잠시 후 후배들을 찾아온 용건을 밝히기를.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으로 이제 얘기를 쭉 하시면서 하여튼 우리 노학반이 국풍에 참석을 해야 된다. 학생들 입장에서야 현 정권에 대해 가지고 어떻든 광주를 거쳐서 등장한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 이 정권을 지지할 수가 없다. 싫어한다. 그 정권이 벌리는 행사에 어떻게 우리가 참가를 할 수가 있느냐. 지도 교수님이 직접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아마 협박조의 그런 그 얘기를 갖다 들은 것 같았어요. 그 밑에 있는 지도 교수 밑에 있는 이제 대학원 형들을 통해 갖고 얘기를 들은 걸로는 만약 참가 안 하면 학생들 다 제적시켜 버리겠다. 후배들은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데 공연 명단엔 그들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제2 무대에서는 서울대학교 농대 학생 22명이 펼치는 농악놀이가 한판 신나게 펼쳐졌습니다. 서울농대의 농악반은 하나뿐이건만 그날 여의도에 있었던 이 22명의 청년들은 누구인가? 15일 정도, 2주 정도 휴가증을 끊어가지고 학교에 가서 학장님을 만나 뵈라. 그러면 네가 할 일을 아마 말해 주실 것이다. 졸업해서 군대 가 있는 군인 신분의 그 농학반 출신 군인들하고 또 공무원으로 가 있는 몇 분.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오히려 이제 그 연습하는 기간 동안, 준비하는 기간 동안 공연 끝나고 오기 전까지 후배들이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분위기가 아주 뭐랄까 상당히 서먹했죠. 제2 무대에서는 군인과 공무원들로 급조된 농악반은 명령에 따라 국풍 마지막 날 여의도에 섰다. 서울농대 학생들은 풍년을 기원하는 이 농악놀이를 위해서 농악의 본고장인 전라남도 농촌 지역을 현지 답사해가면서 줄거리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공연하고 나서 참 허탈했습니다. 하여튼
뭐 강간당한 기분이랄까요. 막걸리를 이제 좀 주최 측에서 좀 내놓고 그래가지고 막걸리를 좀 먹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허문도 씨가 좀 찾아와서 뭐 보자, 술 한잔 하자, 뭐 그런 지도 교수를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뭐 들려왔어요. 들려오니까 뭐 다들 뭐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뭐 만날 일이 뭐가 있냐, 뭐 하라는 대로 끌려와서 했는데 나중에 지도 교수님이 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고 사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들은 서울대 이름으로 참가한 유일한 서클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후배들과 연을 끊어야 했고 그중 누군가는 이 땅을 떠나 이민을 가야 했다. 이번 국풍 80일은 사상 최대의 그 자발적인 군중이 동원됐고 거창한 민주계의 에너지가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분출됐다는 점에서 국풍 82일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그런 필연성을 갖고 있는 셈이죠. 현 정부는 무엇을 함께하는 데에 주력하는 정부다. 적극성과 개방성을 갖고 있는 정부다. 이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나고 청와대 가서 식사했죠. 한 끼 먹었죠. 내가 TV로 늘 보긴 봤는데 조금 단조로운 감이 있구만. 그 닭싸움 말이야. 게싸움, 황소싸움. 그 우리 한국의 전통 그거 아닙니까? 그거? 네. 요새는 게싸움이 잘 안 하더만. 옛날엔 게싸움 하는 거 시합도 있고 이랬는데. 그죠? 게싸움도 그거 재밌어요. 그 아주 구경거리 잡고 진짜. 일종의 관제 호국 행사거든요. 어느 면에서는 그런 관제 문화 행사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문화운동 밑으로부터의 자발적인 움직임과 세상을 바꿔나가는 어떤 힘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를테면 민속공연을 하고 전통연희가 등장하고 하니까 겉모양으로는 똑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아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문화운동과 그런 관제문화 행사는. 그 당시 국풍이 그런 식으로 정말 아주 그 스며드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됐다면은 그 뒤에 그 한국의 이 상황은 많이 바뀌어졌을 겁니다. 그것이 먹히 들어갔다면 국풍이 그 정도로 주저앉은 것이 천만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한 달 정도 앞둔 어느 날 허문도가 모교인 서울대 농대의 한 서클룸에 나타났다. 본인이 농대 선배로서 또 후배들하고 소주 한잔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뭐 어떻든 선배님인데. 인근의 갈빗집으로 후배들을 데려간 대선배 허문도. 잠시 후 후배들을 찾아온 용건을 밝히기를.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으로 이제 얘기를 쭉 하시면서 하여튼 우리 노학반이 국풍에 참석을 해야 된다. 학생들 입장에서야
현 정권에 대해 가지고 어떻든 광주를 거쳐서 등장한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 이 정권을 지지할 수가 없다. 싫어한다. 그 정권이 벌리는 행사에 어떻게 우리가 참가를 할 수가 있느냐. 지도 교수님이 직접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아마 협박조의 그런 그 얘기를 갖다 들은 것 같았어요. 그 밑에 있는 지도 교수 밑에 있는 이제 대학원 형들을 통해 갖고 얘기를 들은 걸로는 만약 참가 안 하면 학생들 다 제적시켜 버리겠다. 후배들은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데 공연 명단엔 그들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제2 무대에서는 서울대학교 농대 학생 22명이 펼치는 농악놀이가 한판 신나게 펼쳐졌습니다. 서울농대의 농악반은 하나뿐이건만 그날 여의도에 있었던 이 22명의 청년들은 누구인가? 15일 정도, 2주 정도 휴가증을 끊어가지고 학교에 가서 학장님을 만나 뵈라. 그러면 네가 할 일을 아마 말해 주실 것이다. 졸업해서 군대 가 있는 군인 신분의 그 농악반 출신 군인들하고 또 공무원으로 가 있는 몇 분.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오히려 이제 그 연습하는 기간 동안, 준비하는 기간 동안 공연 끝나고 오기 전까지 후배들이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분위기가 아주 뭐랄까 상당히 서먹했죠. 제2 무대에서는 군인과 공무원들로 급조된 농악반은 명령에 따라 국풍 마지막 날 여의도에 섰다. 서울농대 학생들은 풍년을 기원하는 이 농악놀이를 위해서 농악의 본고장인 전라남도 농촌 지역을 현지 답사해가면서 줄거리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공연하고 나서 참 허탈했습니다. 하여튼 뭐 강간당한 기분이랄까요. 막걸리를 이제 좀 주최 측에서 좀 내놓고 그래가지고 막걸리. 반체제적인 대학사회의 전통문화 붐을 체제화한다. 대학사회의 전통문화 붐, 정확히 탈춤을 겨냥한 것이었다. 70년대 후반 대학가엔 탈춤 열풍이 불어닥쳤다. 국풍이 열린 81년 전국 230여 개 대학 중 탈춤반이 있는 곳은 무려 200여 개에 달했다. 전국 한 200여 개 되는 탈춤반들이 서로 이렇게 잘 알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어요. 또 이제 뭐 공연 끝나면 쫑파티 때 같이 참여해서 또 이렇게 좀 조언도 해주고 모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서로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지원하자 그래가지고 뭐 같이 정식으로 이름을 지었던 기억은 없는데 전국 뭐 탈춤반 연합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줄여서 연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79년도 만들어졌습니다. 조직망의 위력은 막강했다. 80년 5월 광주의 탈춤반이 전해온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고 그들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도시를 누볐다. 그런데 항상 난 감시받았어요. 그때는 도청하면요 알아요. 감이 떨어져요. 그때 전화하기는. 지금은 모르잖아요. 잘 본인이 감이 똑 떨어져요. 그 도청도 받았고 우리가 민속촌 공연 가면 형사 뒤따라오고 항상. 왜요? 걔들 잡으려고. 그 당시 70년대 후반부터 그 80년대 초까지는 그 전국 대학의 사회과학 서클이 전부 강제로 다 해산됐던 때예요. 70년대 후반이. 그게 80년대 그 초까지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 사회과학 서클들이 전부 해산되고 이 전국의 그 대학의 어떤 운동을 촉발하는 어떤 그 분수의 역할이 이 문화패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연합탈은 굉장히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이미 자기 단련질, 담금질이 돼 있었댔어요. 그래서 국풍종 시작이 될 때 사발통문 돌려서 모이자 이렇게 할 경우에 모이는 거는 뭐 아주 굉장히 긴박한 상황 속에도 순식간에들 모이고 그러죠. 그들은 또 한 번 조직력을 발휘했다.
국풍 보이콧이었다. 그런데 허문도가 만난 탈춤의 인맥은 연탈만이 아니었다. 청와대에 갔던 날 박상대와 주수홍은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된다. 이 밤을 지키는 나는 바람이요 이 밤을 지키는 이처럼 신나게 즐겨본 잔치가 있었던가. 서민의 신명을 한껏 살려주고 일천만이 어울려 노는 환희와 화합의 장. KBS가 주최한 대규모 축제를 언론들은 연일 대서특필했다. 국풍을 저희가 나라가 바람났다 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었는데 광주 사태 이후에 도저히 그런 발상 자체가 군부독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발상이었다고 생각되고요. 국풍이라고 하는 그 관제 행사가 바로 그 오공화국의 그 피 묻은 그 자국을 문화라는 것으로 씻어내려고 하는 그런 그 일종의 관제 어용 행사로구나. 우리 문화운동 하던 몇몇 후배들이 그거 꼴보기 싫어서 못 보겠다. 가서 불 찔러버리자.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가서 시위를 하다가 뭐 한 30초 만에 잡혀갔죠. 서울시경은 여의도를 차 없는 거리로 선포했고 치안본부는 통금을 해제했다. 사람들은 여의도로 몰려들었다. 그해 초여름 16만 평의 뜨거운 아스팔트 땅은 연일 사람들로 바다를 이뤘다. 닷새 동안 밤낮으로 계속된 국풍 80일. 그곳에 모여든 인파는 무려 1000만 명이었다. 국풍 80일 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 여의도 광장의 인파와 가수 이용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용의 노래 바람이려오가 국풍 당시 원래 제목이 추상이었다는 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이용도 나중에 음반이 나온 뒤에야 제목이 바뀐 걸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풍과 우리가 몰랐던 국풍은 어쩌면 추상과 바람이려오의 차이만큼 클지도 모릅니다. 광주 민주항쟁이 계엄군에 진압된 지 꼭 1년 후에 열린 국풍 80일. 한쪽에선 전통과 화합의 민족 대축제라 찬양하고 다른 한쪽에선 유사일에 최대의 놀자판이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국풍을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상공에서도 한눈에 보이는 대형 캐치프레이즈. 그 대항의식, 민중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탈춤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뒤에 차츰차츰 이제 더 알게 된 것이죠. 탈춤의 대중화를 주도한 연탈이 2세대라면 그들의 선배인 1세대가 최이완, 김민기, 임진택. 시간을 거슬러 그 태동기에 시인 김지아가 있었다. (60년대) 초 김지아는 근대화에 밀려 사라져가는 우리 것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 속에서 발견한 탈춤의 재미와 정신은 70년대 초 최이완에 의해 탈춤으로 실행됐고 이후 민족문화운동의 각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간으로는 뒤로 뺐는데 여러 가지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전통 가운데서 이렇게 재미난 걸 처음 봤다는 얘기들이 되게 나와요. 해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지. 최이완이가 대장이니까 탈춤반은. 그러니까 이쪽은 임진택이가 연극 쪽이고 이 둘이 합쳤어. 그러니까 양쪽이 굴러가면서 이제 그 중심 흐름이 나타난 거예요. 김민기가 이제 그 청바지 통기타 노래인데 민족음악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애를 썼고. 선생님 감옥 가 계신 동안에
그 뿌려던 씨앗이 70년대 말에 이제 엄청난 규모가 된 거죠. 그건 나도 놀랐어요. 그날 나와서. 허문도는 축제 문화의 힘을 앞세워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강력한 국민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탈춤을 매개로 민중들과 결합해 있던 문화운동 그룹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통합과 민중의 의미는 그 태생부터가 서로 달랐습니다. 한쪽은 민중의 피를 딛고 집권했고 다른 한쪽은 피 흘리는 민중의 삶,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1년 봄 여의도 광장엔 천만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국풍은 과연 성공한 축제였을까요? 허문도가 간과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민중의 시대를 밝히는 민중의 횃불 국풍 80일. 그해 봄 언론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민중의 축제를 노래했다. 유신 정권의 그늘 아래 불온시되던 이름이 광장의 주인공이 되던 날. 그 전국 대학의 사회과학 서클이 전부 강제로 다 해산됐던 때예요. 70년대 후반이. 그게 80년대 초까지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 사회과학 서클들이 전부 해산되고 이 전국의 그 대학의 어떤 운동을 촉발하는 어떤 그 분수의 역할이 이 문화패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연합탈은 굉장히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이미 자기 단련질, 담금질이 돼 있었댔어요. 그래서 국풍종 시작이 될 때 사발통을 돌려서 모이자 이렇게 할 경우에 모이는 거는 뭐 아주 굉장히 긴박한 상황 속에도 순식간에들 모이고 그러죠. 그들은 또 한 번 조직력을 발휘했다. 국풍 보이콧이었다. 그런데 허문도가 만난 탈춤의 인맥은 연탈만이 아니었다. 청와대에 갔던 날 박상대와 주수홍은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된다. 마당극의 대부 임진택이었다. 오적이라 하는 것은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이라 하는 5 짐승인데 시방 동빙고동에서 도둑시합이 열고 있어. 지금 KBS가 국풍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명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좀 나섰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것은 무슨 제가 KBS의 프로듀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테면 탈춤을 비롯한 그 당시에 그 문화운동 세력에 이제 제가 제일 선배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하고 제일 끌어들이려고 했던 또 다른 그 대상이 저와 이제 친구였던 김민기 씨였어요. 70년대 반독재 운동의 상징 가수 김민기. 유신 말기에 탄압을 피해 고향에 내려가 있던 그에게도 국풍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갔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오적의 시인 김지하. 반공법 위반으로 6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80년 12월에 출소한 직후 허문도가 그를 찾아왔다. 술 갖고 이제 원주로 찾아오고 술 마시고. 허문도 씨가요? 네. 그들은 누구인가? 15일 정도, 2주 정도 휴가증을 끊어가지고 학교에 가서 학장님을 만나 뵈라. 그러면 네가 할 일을 아마 말해 주실 것이다. 졸업해서 군대 가 있는 군인 신분의 그 농악반 출신 군인들하고 또 공무원으로 가 있는 몇 분.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후배들이 오히려 이제 그 연습하는 기간 동안, 준비하는 기간 동안 공연 끝나고 오기 전까지 후배들이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분위기가 아주 뭐랄까 상당히 서먹했죠. 제2 무대에서는 군인과 공무원들로 급조된 농악반은 명령에 따라 국풍 마지막 날 여의도에 섰다. 서울농대 학생들은 풍년을 기원하는 이 농악놀이를 위해서 농악의 본고장인 전라남도 농촌 지역을 현지 답사해가면서 줄거리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공연하고 나서 참 허탈했습니다. 하여튼 뭐 강간당한 기분이랄까요. 막걸리를 이제 좀 주최 측에서 좀 내놓고 그래가지고 막걸리를 좀 먹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허문도 씨가 좀 찾아와서 뭐 보자, 술 한잔 하자, 뭐 그런 지도 교수를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뭐 들려왔어요. 들려오니까 뭐 다들 뭐 분위기 험악해졌죠. 뭐 만날 일이 뭐가 있냐, 뭐 하라는 대로 끌려와서 했는데 나중에 지도 교수님이 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고 사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들은 서울대 이름으로 참가한 유일한 서클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후배들과 연을 끊어야 했고 그중 누군가는 이 땅을 떠나 이민을 가야 했다. 이번 국풍 80일은 사상 최대의 그 자발적인 군중이 동원됐고 거창한 민족의 에너지가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분출됐다는 점에서 국풍 82일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그런 필연성을 갖고 있는 셈이죠. 현 정부는 무엇을 함께 하는 데에 주력하는 정부다. 적극성과 개방성을 갖고 있는 정부다. 이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나고 청와대 가서 식사했죠. 한 끼 먹었죠. 내가 TV로 널 보긴 봤는데 무려 1000만 명이었다. 국풍 80일 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 여의도 광장의 인파와 가수 이용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용의 노래 바람이려오가 국풍 당시 원래 제목이 추상이었다는 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이용도 나중에 음반이 나온 뒤에야 제목이 바뀐 걸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풍과 우리가 몰랐던 국풍은 어쩌면 추상과 바람이려오의 차이만큼 클지도 모릅니다. 광주 민주항쟁이 계엄군에 진압된 지 꼭 1년 후에 열린 국풍 80일. 한쪽에선 전통과 화합의 민족 대축제라 찬양하고 다른 한쪽에선 유사일에 최대의 놀자판이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국풍을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상공에서도 한눈에 보이는 대형 캐치프레이즈.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은 청년의 열과 의지와 힘이다. 국풍 80일이 전통과 화합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는 청년, 그 중에서도 대학생이었다. 국풍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대학 탈춤반 연합을 이끌고 있던 주수홍은 국풍기획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는다. 처음에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그것이 이제 브라질의 이제 리오 축제 같이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탈반이었으니까. 주수홍은 즉시 연탈의 지도부를 소집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의견은 둘로 나뉘었다. 하나는 이것은 명백히 정치적인 의도였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휘말려 들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정확히 진위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의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라는.
일단은 연탈 간부 2명이 들어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일찍 퇴근한 틈을 타 책상과 버려진 문서들을 뒤지던 그들은 국풍의 숨은 의도를 목격하게 된다.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과격한 시위가 일어날 때 그거를 생생하게 눈으로 보여줘라. 단 경찰이 흥분하는 것을 막아라.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이 이제 제가 제일 선배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하고 제일 그 끌어들이려고 했던 또 다른 그 대상이 저와 이제 친구였던 그 김민기 씨였어요. 70년대 반독재 운동의 상징 가수 김민기. 유신 말기에 탄압을 피해 고향에 내려가 있던 그에게도 국풍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갔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오적의 시인 김지하. 반공법 위반으로 6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80년 12월에 출소한 직후 허문도가 그를 찾아왔다. 뭐 술 갖고 이제 원주로 찾아오고 술 마시고. 허문도 씨가요? 예. 서울에서도 몇 번 봤죠. 자꾸 이제 협조를 부탁하는데. 허문도 씨가 선생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아, 물론. 도와달라고. 근저는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위 그 반파쇼 운동, 그 운동 전선 전체를 좀 잡아가지고 자기하고 이제 같이 사쿠라 노름 하자는 거죠. 사쿠라를 좀 해달라. 마당극의 대부 임진택, 가수 김민기, 그리고 시인 김지아. 대체 이들과 탈춤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또 허문도는 왜 이들을 필요로 했던 걸까요? 우리는 25년이 지난 지금도 5공화국 하면 먼저 80년 5월의 광주를 떠올립니다. 당시 신군부로선 피로 세워진 정권이라는 오명을 털어내고 동시에 저항 세력을 순치시켜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들은 당시 저항 세력의 구심점을 이루고 있었고 허문도는 그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허문도, 50 초기 문화정책을 주도했던 언론 통폐합의 주인공. 그는 전두환의 비서실장을 거쳐 80년 말 청와대에 입성했다. 이후 문공부 장관과 통일원 장관으로 5공화국 7년간 출세 가도를 달린다. 신군부의 핵심 브레인을 자임하던 그에게 국풍은 무엇이었는가? 신라 시대의 그 삼국 통일을 한 3대 역량이 정치력, 군사력, 문화력이다. 정치력은 자기를 가르치는. 그렇다면 국풍은 과연 성공한 축제였을까요? 허문도가 간과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민중의 시대를 밝히는 민중의 횃불 국풍 80일. 그해 봄, 언론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민중의 축제를 노래했다. 유신 정권의 그늘 아래 불온시되던 이름이 광장의 주인공이 되던 날, 새 시대의 획을 긋는다는 잔치마당엔 상상을 초월한 인파가 모여 있었다. 축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날 그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참가해보니까 무척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좋은 프로인 것 같고, 또한 저희들의 그 젊음을 청춘이라 그럴까 그런 걸 많이 발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서든 간에요, 의식의 자유를 갖고 순수한 목적에서 탈춤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의 규모 역시 상상을 초월했다. 대학만 무려 244개 팀, 공연 인원은 15,000명이나 됐다. 학과 단위로서 그 대학에서 교육되어지는 이런 그 분야, 거의 전국의 그 모든 학과가
그 교수님과 더불어서 참여하게 되는 대학생들만 가지고는 프로그램이나 모든 면에서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기성 문화재 보유 단체급이라든지 이런 기성 국악 단체나 이런 전통예술 단체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엄청 왔어요. 이 퍼레이드 할 때는 또 사람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공연 성격에 따라서 탈춤도 사람이 20명 들었다, 30명 들었다, 뭐 이렇게 15명 들었다 그러는데 그때는 다 동원시키라고 했으니까. 출연료를 다 지급을 하셨습니까? 아, 그럼요. 출연료 다 줬죠.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특A 외부 게스트를 초청했을 때 주는 어떤 그런 금액보다 하여튼 더 줬으니까. 직업적인 기성 예술인들 뿐만이 아니었다. 대학생 출연자 전원에게도 1인당 5만 원씩 2억 500여만 원의 참가비가 지출됐다. 행사가 끝난 후엔 별도의 격려금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실바람도 좋아 손잡고 가보자 손잡고 달려보자 하며 내일을 여는 대축제. 그 이름에 걸맞게 전국의 모든 민속과 전통이 다 모였다. 낮엔 전통문화가 결의 멋을 자랑하고 밤엔 전통과 무관한 무대가 결의 신바람에 한 몫을 했다. 그래요 그래요 나를 보세요 그리고 웃어요 가을이엔 가로운 풀하나들. 편을 갈라 겨루는 민속놀이에선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았다. 볼거리, 놀거리 많고 먹을거리, 마실거리 지천이었다. 태평성대가 따로 없었다. 이 밤을 지키는 나 나는 바람이에요 이 밤을 지키는 나. 이처럼 신나게 즐겨본 잔치가 있었던가. 서민의 신명을 한껏 살려주고 1천만이 어울려노는 환희와 화합의 장. KBS가 주최한 대규모 축제를 언론들은 연일 대서특필했다. 국풍을 저희가 나라가 바람났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었는데 광주 사태 이후에 도저히 그런 발상 자체가 군부독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발상이었다고 생각되고요. 국풍이라고 하는 그 관제 행사가 바로 그 5공화국의 그 피 묻은 그 자국을 문화라는 것으로 씻어내려고 하는 그런 그 일종의 관제 어용 행사로구나. 우리 문화운동 하던 몇몇 후배들이 그거 꼴보기 싫어서 못 보겠다. 가서 불 찔러버리자.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가서 시위를 하다가 뭐 한 30초 만에 잡혀갔죠. 서울시경은 여의도를 차 없는 거리로 선포했고 치안본부는 통금을 해제했다. 사람들은 여의도로 몰려들었다. 그해 초여름 16만 평의 뜨거운 아스팔트 땅은 연일 사람들로 바다를 이뤘다. 닷새 동안 밤낮으로 계속된 국풍 80일. 그곳에 모여든 인파는 무려 1,000만 명이었다. 국풍 80일 하면 우리는 81년 전국 230여 개 대학 중 탈춤반이 있는 곳은 무려 200여 개에 달했다. 전국 한 200여 개 되는 탈춤반들이 서로 이렇게 잘 알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어요. 또 이제 뭐 공연 끝나면 쫑파티 때 같이 참여해서 또 이렇게 좀 조언도 해주고 모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서로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지원하자 그래가지고 뭐 같이 정식으로 이름을 지었던 기억은 없는데 전국 뭐 탈춤반 연합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줄여서 연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79년도 만들어졌습니다. 조직망의 위력은 막강했다. 80년 5월 광주의 탈춤반이 전해온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고 그들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도시를 누볐다. 근데 항상 난 감시받았어요. 그때는 도청하면요 알아요. 감이 떨어져요. 그때 전화하기는. 지금은 모르잖아요. 잘 본인이 감이 똑 떨어져요. 그 도청도 받았고 우리가 민속촌 공연 가면 형사 뒤따라오고 항상. 왜요? 걔들 잡으려고. 그 당시 70년대 후반부터 그 80년대 초까지는 그 전국 대학의 사회과학 서클이 전부 강제로 다 해산됐던 때예요. 70년대 후반이. 그게 80년대 그 초까지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 사회과학 서클들이 전부 해산되고 이 전국의 그 대학의 어떤 운동을 촉발하는 어떤 그 분수의 역할이 이 문화패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연합탈은 굉장히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이미 그 자기 단련질, 담금질이 돼 있었댔어요. 그래서 국풍종 시작이 될 때 사발통문 돌려서 모이자 이렇게 할 경우에 모이는 거는 뭐 아주 굉장히 긴박한 상황 속에서 순식간에들 모이고 그러죠. 그들은 또 한 번 조직력을 발휘했다. 국풍 보이콧이었다. 그런데 허문도가 만난 탈춤의 인맥은 연탈만이 아니었다. 청와대에 갔던 날 박상대와 주수홍은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된다. 마당극의 대부 임진택이었다. 오적이라 하는 것은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이라 하는 5 짐승인데 시방 동빙고동에서 도둑시합이 열고 있어. 지금 KBS가 국풍이라고 하는